이 시각 현재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 공수처 조사실 지금 상황 어떤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갔을 때 조사를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제 티타임 같은 걸 하는데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발표하기를 11시부터 곧바로 티타임, 그러니까 차담 없이 그대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은 검찰에 출두하는 주요 인사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처의 가장 높은 계급,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동훈 공수처장이겠죠. 예.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에 간단한 어떤 차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긴장을 풀고 그다음에 조사를 시작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10시 53분에 도착했는데 11시라면 7분밖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곧바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또 공수처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차를 권했으나 윤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붙이지 않고 곧바로 그냥 다른 설명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바로 200쪽이나 달하는 질문을 48시간 이내에 어떠한 이 조사를 다 마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쫓기는 공수처 입장에서 차담 같은 어떤 그런 형식조차도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정문 쪽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20분 만인 10시 53분 정도에 공수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 앞쪽에는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공간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쪽 문으로 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포토라인도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가림막 시설이 있는 뒷문 쪽으로 이제 차량이 주차를 했고요. 그 가림막 시설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공수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아니면 국민들께 그런 모습들이 공개되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연출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에 출석을 할 때 포토라인의 설치 말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피의자나 조사 대상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그 방법을 택해서 아마 가림막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경호처 직원들과 막판에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조사인데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질문이 무려 200페이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내란 혐의로 아마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영장을 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사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밖에 없습니다. 내란죄하고 외환의 죄, 나머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 체계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사기관이 둔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지위에 이제 윤 대통령을 놓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이미 다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다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의 공소장이라든지 조사받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 내용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는 양도 많고 조사 시간도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반면에 이 방어하는 쪽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할 건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고, 변호사가 윤곽근 변호사 등 3명이 옆에 지금 입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떤 걸 알 수 있는 대목일까요? 네, 일단 그 변호사가 이제 3명이 입회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 입회를 해서는 보통은 이렇게 그냥 대기하면서 피의자가 답변을 적절히 하는지 이렇게 듣는 게 이제 주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입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3명이 들어갔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라든지 신분을 고려한 조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윤상현 의원도 그랬고 그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그런 그 방침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하고 이제 변호사가 3명이나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뭘 물어보는지 이걸 들으면 수사의 방향을 알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수사의 방향을 감을 잡고 또 혹시나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라든지 수사 방향이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캐치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입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게 48시간이지 않습니까? 양 기자. 그러면 48시간 이후에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쯤 곧바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은 없습니까? 네, 일단 그 지금 공지 부분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조수사본부, 그러니까 공수처, 경찰, 군검찰 그렇게 해서 구성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언론사에 공지를 냈습니다. 그 공지 내용을 보면은 오늘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이 체포영장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 집행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시점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10시 33분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분까지 명시를 한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48시간이니까는 오늘 1월 15일이죠. 내일 모레 17일 10시 33분까지는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빡빡하겠죠. 그래서 뭐 질문지가 200장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는 그 안에 조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한다는 시점은 그게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이 되겠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또 서부지법에 할까요? 그 부분도 지금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 검찰이나 군검찰 같은 경우에는 다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았고 기소도 다 중앙지법에 돼 있고 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독 체포영장부터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거든요. 예.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았고 또 기한 연장도 서부지법에서 해서 받았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이거 중앙지법에 그냥 차라리 기소를 해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게 그럼 과연 기소도 서부지법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서부지법에 하게 되면 굉장히 모양새가 좀 이상해집니다. 지금 다른 관련자들 윤 대통령과 형사적으로 공범관계로 평가되는 사람들 다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조금 형사사법상으로도 좀 모양이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혐의상으로 내란 수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단추가 잘못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하거나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할권이니까 서부지법에 하겠다라고 공수처가 밀어붙인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어느 쪽으로 하건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지법으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거 봐라. 서부지법에서는 체포영장을 받기 위해서 서부지법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 순간만 체포영장을 받아낸 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고 또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하면 지금 양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아니 중앙지법에서 모든 내란 수괴와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관련 인사들이 전부 다 재판을 받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서부지법에서 한다. 이게 또 격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다시 이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나요?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받아와서 이게 집행이 되게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 과정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지법에 청구를 할 것인지 아마 공수처도 내부적인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거든요.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에 다시 송치를 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아마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법에 기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됩니다. 예.